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 이야기도 남들만 못한 사연이라고 생각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어릴 때는 부유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야 했습니다. 어릴 적 언니 한 명이 있었는데 남들보다 똑똑하고 총명해서 당연히 대학에 진학한 반면 저는 인문계열 대학보다는 상권을 선택하여 졸업 후 대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일했습니다.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언니는 대학에 간 반면 저는 상고를 졸업하여 대기업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소희는 상고에서도 성적이 우수하니까 LG 생산직은 문제 없을 거야. 전교 3등까지 뽑아가거든 어때? 아, 저야 너무 좋아요. 안 그래도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고 싶었는데 대기업이면 더 좋아요? 돈을 빨리 벌고 싶거든요. 아, 그래. 그래도 학교 다닐 때도 모범적이었으니까 선생님은 너의 앞날을 응원할게. 넌 뭐든 잘할 수 있을 거야. 정말이야. 생산직을 하다가 쉬기 좋은 사람들을 만나 재밌게 일했어요. 저에겐 고졸 출신 생산직이란 꼬리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따라붙었지만 조금도 개의 안 했어요. 제가 제 업무에 대해 똑바로 있다면 된다고 생각해서예요. 부모님도 제가 일을 시작하니까 좀 더 안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섭섭하다는 말이 없었고 저도 대학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빨리 취직해서 가정을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3교대 생산직히 일을 시작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다른 곳에서 일하는 월급보다 훨씬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삶이 그만큼 여유로워졌어요. 언니의 대학 생활에도 용돈을 주었으니까요. 고마워, 소희야. 가뜩이나 너 일하기도 힘든데 나까지 책임지려고 하니까 진짜 미안해. 언니로서 면목이 없다. 아니야, 언니. 그래도 엄마 아빠 힘든데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언니 용돈까지 챙겨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걸. 언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아빠 기대에 부응하는 게 나한테 도와주는 거야? 언니가 아빠 엄마 체면을 살려줘야지, 안 그래? 열심히 할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뒷바라지 해준 거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좀 참아줘. 알았지? 좋아, 언니는 그 누구보다도 강한 자매였어. 그래서 전도나즈로 일하며 언니의 용돈도 되고 집안 살림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 벌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지. 그렇게 4년 정도가 지나고 언니는 졸업을 하고 임용고시 준비를 시작했고 나는 여전히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어. 그렇게 지내다가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 나는 고졸 생산직이었지만 결혼할 남편은 가방줄이 긴 사람이었어.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우연히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지만 사실 학력 차이가 크게 나서 조금 걱정되기도 했어요. 역시나 제 걱정과 마찬가지로 시댁에서는 온저를 탐탁치 않아 했어요. 제가 귀하게 키운 석사로 박사 학위를 가진 아들을 고등학교 졸업 후 생산직에 종사하는 분과 결혼한다고요? 나 무너져 내릴 일이 벌어질 거야? 아니, 안 돼. 어떻게 학력 차이가 심한 사람을 내게 붙이느냐? 넌 교수가 돼야 할 거라니까요. 또한 착하게 대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예요. 엄마, 허락 좀 해주세요. 아직 교수가 된 것도 아니고 저도 대학원생인데 지금 이 여자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허락 좀 해줘요. 우리 집 상황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안 되겠죠? 교수가 되면 내 노래하는 집 요식들이 줄을 설 텐데 고작 콩순이랑 결혼한다고 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니? 아무튼 절대 안 되겠는데 너 진짜 엄마 말 안 들으면 후회한다니까. 왜 너의 합리를 끌려 그래? 좋은 소희랑 결혼할 거예요. 무조건 소희. 진짜 착하고 좋으신 분이네요. 어른을 공경하는 법도 알고 계시네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콩순이만큼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신 건 돈이 급해서 그런 거 같은데 어머님도 그러시겠지만 그런 면도 있지만 저도 결국 안정감을 찾고 싶어서 공부에 집중하고 있어요. 엄마가 그래서 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과의 막무가내 결혼 진행으로 시어머니는 처음에 반대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결국은 허락을 해주셨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어머님은 교수 출신 남편을 만들기 위해 기본적인 조건으로 원하는 목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재야, 단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제 자존심이 상했지만 결혼 전에는 얼굴을 붉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에게 향한 우리 얘기는 들었고 우재는 곧 교수님으로 다가가겠지? 만약 결혼한다면 내 결혼식 주제의 교수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정식 예단은 예비해 두어야 해. 다 비용 문제도 있으니까. 결혼하면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아도 좋고 내 예단은 천천히 준비할게. 어머니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고 또 제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걸 알아요. 어머님의 마음을 더 올리고 싶어 한다는 의미로 어머님도 제게 조금의 여지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어머님은 제 말에 코웃음을 참으며 일어서셨습니다. 처음에는 씁쓸했지만 그것은 제가 겪어야 할 난도란 생각했어요. 20살 때부터 뭉뚱그려서 돈을 모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들에 비해 돈이 많았어요. 어머님이 원하는 예식을 준비하여 들고 갔습니다. 어머님은 놀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만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학생인 저는 남편 때문에 시집살이를 해야 했지만 저 또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자주 마주칠 일이 많지는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저는 탐탁치 않아 하는 어머니에게도 잘 보이고 싶었고 최대한 싹싹한 며느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우리가 가족이 되었으니 예단은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했어야 했고 그래야지 이제부터 남편이 교수가 되는 거니까요. 건대에 투자하는 정도는 못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우재 씨, 뒷바라지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로 말해야 해요. 그만하자. 너와는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내가 무엇 때문에 허락을 받은 줄 아니야? 그리고 사실 내가 집도 해야 하는 거야, 알아. 남편이 교수가 되면 내가 교수 부인이 되어야 할 건데. 언감생심, 너처럼 공순이가 부인이 될 수 있을까? 말이 돼. 집도 해야 하는데 내가 봐주는 거야? 어머니, 공순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생산직을 하는 직원이지. 꼭 그렇게 공순이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도 힘들게 살아오셨다고 들었는데 같이 열심히 살면서 서로 좋게 지내면 안 됩니까? 저는 정말 어머니와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제 말에 기가 죽은 듯이 저를 노려보았고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실상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았는데 막상 결혼을 한 후에는 시들시들해졌어요. 오늘은 어머님이 나에게 일을 하러 가자마자 이불 빨래를 다 해놓으라고 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빨리 그 일을 다 하고 저녁을 차리고 자기는 맨날 공부한다고 늦게 들어와요. 내가 결혼을 한 것인지 식모가 들어온 것인지 모르겠어. 내일은 일찍 들어오면 안 돼. 그 후에 심려 그 호주는 쉽게 되냐고. 나도 논문을 쓰고 교수님 시중 들고 이래저래 할 일이 많아.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엄마 모시는 게 왜 그렇게 어렵냐? 엄마가 좀 까탈스러운 것은 있어도 그래도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분인데 그냥 내가 좀 참아. 며느리잖아. 아니 내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좀 일찍 들어와서 나 좀 도와달라는 거지? 나도 힘들어서 그래? 내가 대학원을 안 다녀봐서 그래? 뭘 알아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엄마는 결혼을 반대했는데 누구 탓을 해야 할까요? 내 탓인 거겠지요. 지금 결혼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게 그 뜻이에요. 자기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에게 진짜 발목을 찍었네요. 싸움이 자주 일어나게 된 남편과
결혼 후에 제 마음이 가장 고된 거예요.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고 매일 무시하는 시어머니에 의해 늘 괴롭혔어요. 그러한 지치는 일상을 견디면서 함께 일하고 있는 친한 언니가 제게 봉사활동을 해보자고 권유했어요. 저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그에 동의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원래도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했고 저에게도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했죠. 그래서 양로원, 보육원,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더 취약한 계층을 돕다 보니 나도 참 행복한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일과 봉사활동을 병행하며 살아왔죠. 그러던 중 양로원에서 만난 한 할머니와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게는 할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손녀처럼 예쁘다 하시던 분이었어요. 따르는구나. 아니요. 참 좋은 문장이네요.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가기 쉽지 않을 텐데요. 어느 집 딸인지 참 예쁘다는 말 많이 듣겠죠.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를 예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뭐요? 봉사활동을 하면 마음도 뿌듯해지고 바쁘게 살아가면 좋겠죠. 네, 집이 멀찍한데도 맞아요. 생각이 정말 잘 박힌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귀찮은 게 왜 이렇게 많은지요? 평일에는 매일 출근하는 거죠. 네, 병이랑 출근하고. 토요일에는 봉사활동을 하고 일요일은 그냥 쉬는 날이에요. 할머니는 가족들이 일요일에만 오시는 거예요. 아니, 병일에도 오시고 일요일에도 오시고. 우리 며느리랑 아들이 나를 끔찍이 생각하거든. 종늙은이 뭐가 이쁘다고 할머니한테 왜 중늙은이에요? 이렇게 정정하신다고.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식사 잘 하시고 계세요. 그렇게 봉사와 일을 번갈아 가며 했었죠. 남편은 매일 늦은 밤에 퇴근해요. 주말이면 바쁘다고 나가버리고 항상 갑갑했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외로운 마음도 들었고 내 삶은 정말 낙심하리라 생각할 정도로 슬퍼졌죠. 그래도 막상 교수가 되면 다시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했어요. 지금은 논문의 교수 준비에 바쁜 남편,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 참는 날도 많아졌어요. 밤새 얼굴도 못 보는 남편 대신 저에게 오는 것은 시어머니의 잔소리뿐이었지만 그래도 참아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주말마다 너는 어디를 그렇게 다니니? 계속 밖에서만 나가니까 마음을 집중하기 힘들어. 우재도 마음을 못 잡겠어. 그 부부는 뭐 하는지 궁금해. 운영활동을 한다고 했잖아. 그래도 제 할 일을 하고 다니니까 어머니도 무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저녁 식사는 저가 차려놨으니 드시고 잠시 쉬세요. 설거지는 그냥 담아두시면 나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재 씨가 늦는다고 했으니 기다리지 마세요. 너는 다른 일에 눈을 돌리지 말고 더 이상 우리에게 더욱 힘실하게 집중해야 해. 우리는 곧 교수가 될 것 같은데 아내가 생산직이 될지도 몰라. 다른 일을 알아봐야겠어?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도 가발 공장 다니시면서 무죄식을 키운 게 아니에요? 전 제 일을 떠도 돼요? 우재지 교수가 되는 거랑 제가 일하는 거랑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 일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어머님은 토요일이면 봉사활동을 하는 저를 못마땅해 하셨지만 모든 집안일을 완벽하게 끝내고 나갔기 때문에 어머님도 딱히 말씀은 안 하셨죠.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은 어느 날 저에게 밖에서 따로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동안 저를 소홀히 했던 게 너무 미안해서요. 밖에서 데이트를 신청하고 싶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그동안 소원향한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할 겸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남편이 제게 부탁을 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 살림하러나 생활비를 끼워서 내가 번번이 돈을 많이 못 갖다 줬을 텐데 내가 고생 많았을 거야? 아마 알아. 그래도 괜찮아.
이제 좀 바쁜 거 좀 끝났어. 어머니 좀 살펴드려야 할 것 같아. 안 그래도 적게 하시더라. 이제 교수 임용에 코앞이오. 근데 내가 몰라서 말하는 건데 교수가 되려면 저항도 해야 하고 돈도 많이 필요하거든. 교수 자리에서 돈을 벌어 살아가는 거랑 뭐가 다른가? 자기 전공 분야에서 연구를 해온 교수님들이 실용적으로 등재된 교수가 되려 한 거야. 그것도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인데 돈도 필요하다는 거지. 노력과 돈을 더해야만 교수가 될 수 있지. 그래서 내가 교수가 되면 누가 가장 좋겠어? 당신과 어머니가 가장 좋겠지? 나는 교수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일해도 좋고. 근데 너는 왜 꿈을 그렇게 작게 했니? 거기에서 무엇을 멈춰서 하고 싶지 않아? 교수가 안 될 것 같아서 답답한데, 그러니까 이야기하자면 돈 좀 내줘. 뭐? 돈을 주면 교수가 되는 거야? 얼마가 필요하지? 그래,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다. 강사로서는 이미 하고 있잖아. 세정이면 되겠다고 생각해. 그러면 전임 교수가 되는 건 문제가 없겠네. 자기야, 우리 부부잖아. 제발 도와줘. 그럼 자기에게도 좋겠지?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약속해. 교수가 되면 시간도 많아질 테니까 아기도 가족에 집중하겠다고. 당연하지. 그동안 내가 바빠서 그래. 나 몰랐어. 연애할 때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알잖아. 나만 믿어. 고마워 자기야. 남편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안 쓰고 아끼며 한 푼 두 푼 모은 3억 원의 돈을 남편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께서는 그날만은 저를 아내와 며느리로 대우해 주셨어요. 처음으로 그렇게 대접을 받아보니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나쁘진 않았죠. 3억 원의 효과는 대단했어요. 저에겐 전 재산이었지만 가족을 돕는다는 마음에 나쁘진 않았죠. 어렸을 때부터 언니도 뒷바라지를 하고 집안일을 도왔던 저로서는 이런 게 익숙했거든요. 그리고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서 그 기분도 역시 좋았습니다. 참, 사랑해. 목말라섰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드디어 우리 며느리 덕을 보는구나. 우리 아들이 전임 교수 되면 이게 다 며느리 덕분이다. 그러니까 자기 덕분이야. 내가 교수 되는 건 진짜 고마워. 나를 밀어주는 교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이번 전임은 따놓은 당상이야. 내가 결혼 한 번 잘했지, 엄마? 내가 뭘 했어요? 저, 결혼 잘했죠? 여보, 진짜 고마워. 자기, 아니었으면 큰일. 저희가 미래에는 자녀까지 가진 부부처럼 지내보면 좋겠어요. 계속 자기는 연구실에서 바쁘게 일하고 저는 책임감 있게 집안을 돌보다 보면서도 아이가 낳아지면 저희 신혼생활을 즐기렴. 아이는 천천히 가졌다고 큰 상관 없을 거니까요. 정말 축하드려요, 우리 교수님. 이렇게 대접 받아본 적이 처음이라서 너무 신이 났어요. 이제야 가족의 한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비용이 아깝지 않았어요. 어차피 우리에겐 가정이 우선이니까요. 남편은 전임 교수가 되었고 그의 부인이 되었어요. 이 행복도 잠시였고 시어머니는 무시하는 것을 시작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매번 늦는 날도 줄었어요. 교수가 되면 시간이 많을 거라며 어떻게 이렇게 매번 느끼지? 교수가 되기 전보다 더 바쁜 것 같아. 심한 건 아니야. 외출도 하는데 내가 몰라서 그런다니까 너 자꾸 그렇게 무식한 거 티낼래. 그냥 교수 삼으면 얌전히 집에서 살림이나 해 뭐 무식한 게 아니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던데. 진짜 너무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아이고, 시끄러워. 집에서 새는 바가지 같아. 밖에서도 산다고 너 남편에게 그런 말 버릇이 그게 무슨 소리야? 이래서 수준이 맞아야 한다고 하는 거야? 아이를 가지기로 했는데 남편은 차일 필요까지 미루고 있어? 정말 아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
나도 역시 혼자였었지? 남편에게 뭐라 해보려 하면 시어머니가 방해하고 난 철저히 혼자였어. 그러니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 계속해서 봉사활동만 꾸준히 했어. 그곳이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기도 했어. 할머니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 언제 고민이 생겼나 하는 듯 없어지기도 했고요. 알고 계신 언니를 통해 한 봉사활동이었는데 제 가치관을 바꿔놓은 계기가 되었어요. 할머니들께 이런저런 이야기와 고민도 하며 제 이야기를 많이 전했어요. 저를 손주처럼 생각하는 할머니는 제 고민을 들어주셨죠. 요즘 젊은 여자들이 뭐하러 그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이혼녀가 말씀하시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안 그러냐? 내가 손주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게요. 참으로 미련하죠.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이야기하면 속상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할머니가 나의 할머니처럼 보여서 너무 좋아요. 얘기도 할 수 있고 감사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이제 슬슬 가야겠어요. 시간도 됐고 그래? 언제든 와서 이야기해. 할머니가 심심할까 봐 말동무도 해주고 맨날 오면 화과자도 사오고 고맙다. 제 베스트 프렌즈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남편과 둘이서 속닥속닥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궁금해 들이닥치니까요.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왔니? 깜짝이야. 집에서 퍼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외출해. 좀 기척 좀 보여줘 소름 끼치게. 아니, 오늘은 일찍 돌아왔네. 근데 무슨 일이야? 그렇게 비밀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지? 조용히 속닥속닥해. 어머님, 저 왔어요. 밥이나 차려주세요. 우리 얘기를 고양이처럼 엿들으면서 있었네. 어쨌든 너 정말 내 마음에 안 들어. 밥 차려줘 빨리. 아 그렇게. 밥을 차리고 나는 남편과 함께 했다.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대해 궁금증을 느꼈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남편이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당황했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이혼을 요구하는 걸까요? 이젠 너도 편하게 살아. 왜 더 이상 부부로 살아가느냐 라는 말에 기가 막혔어요. 갑자기 뭐 잘못 먹었니? 이제 교수 됐다고 나는 필요도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왜 이혼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고 내가 준 3억 다시 돌려줄게 라며 이혼을 제안받은 건 너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서로 인생을 함께 살자. 우리 잘 안 맞았잖아. 각자에게 가자고. 그래 이혼하자. 나도 이제 네 모습 보기 싫어져서 그렇다고. 아프게 표정 짓는 우리 교수님 좀 나 좀 넣어줘. 너랑 나랑은 안 맞잖니? 이제 교수가 됐다 이렇게 된 거야? 새로운 장이 가려고 그래서 나를 편하게 이용해놓고 두 모자가 이젠 날 보며 물러나라고 하네. 전 어이가 없어.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이제야서야 행복해질까 했더니 어떻게 내게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냐고. 전 이대로는 있을 수 없었어요. 전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죠. 도대체 뭐 하는지, 그의 출근부터 퇴근까지. 감시한 결과 너무 놀랐어요. 이미 만나던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와 어떻게 현재 상황이 되어 있는지 전혀 기가 막혔네요. 이미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았어요. 난 핸드폰으로 남편 사진을 찍어서 집으로 와서 남편에게 핸드폰을 던졌어요. 남편은 더 뻔뻔하게 나와서 다 알았으면 이제 그냥 물러나 좀. 난 새 출발할 거야. 이 여자랑 너랑 비교될 것 같아. 이제 숨길 것도 없어서 이혼할래. 그냥 아니, 난 결코 그럴 수 없어.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할 수 있어? 3억 준다고? 이젠 교수가 됐다고 그런 돈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아. 이거야. 그 돈이 없어서 쩔쩔매며 어머님이랑 나한테 빌빌거나 했지만 이제는 3억 주겠으니 조용히 물러나라.
미안한데 절대 물러낼 수 없어. 내가 이런 이유로 너를 싫어하는 거야? 낄 때는 낄 거, 빠질 때는 빠져야지. 이제 내 인생에서 떠나줘. 솔직히 너와 어울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해. 응, 맘대로 생각해. 나는 이 동안이 억울해서라도 미혼이 될 수 없어. 나이가 들어서 시집와서 죽어도 집안일만 했는데 이제 와서 전 남편에게 이혼하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삼키며 했어요. 독해해줘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볼 때마다 욕을 하셨지만 난 그런 말들을 개의치 않았어요. 않겠어 하고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남편도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아무 이혼할 때까지 치워 내 방이나. 내가 언제까지 이혼 안 해주나 봐라. 넌 이혼을 하게 될 거라고 알겠니? 독종. 과연 그럴까요? 결코 이혼을 못 해주겠지? 너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해.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요. 누가 승리할까? 제가 결코 물러서지 않을 테니까. 저렇게 악착같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구석구석 정리하면서 사돈방에서 청첩장 같은 것이 나왔어요. 그 청첩장에 적힌 것은 김우재 서열인의 언약식으로 되어 있었죠. 언약식까지 준비한 모습을 보니 허탈하면서 절망스러웠어요.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 느꼈고 언약식 날짜를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언약식에 나타나기로 마음을 먹었고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는 채 언약식 날짜가 다가왔고 그렇게 언약식에 나타났어요. 오늘 김우주의 군과 서효린 형의 언약식을 거행할 것이며 양가 가족들은 일어나서 축배를 들어주세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남편의 처음 보는 행복한 모습을 보고는 정말 왜 그랬는지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자의 속에서 인사가 끝나자 사회자는 곧바로 발언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이유가 명확해졌네요. 우리 대명대학교 총장님의 소중한 딸 서유림 씨가 오늘을 위해 축하 인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박수를 보내주시겠어요? 그 여자는 남편이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교 총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준다며 나가라고 한 것이죠. 어머니는 그 행사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시며 춤을 추셨다고 하네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덜컹 떨리며 주저앉은 채 말했습니다. 망연자실하게 언약식을 밖에서 지켜보던 중에 저가 화학하니 놀라고 주저앉아 있을 때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얘야, 이런 일이 어떻게 된 거야? 요새는 봉사활동도 하지 않고 우리 소녀랑은 아는 사이인데 축하하러 왔어. 그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일이야?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지금 언약식을 하고 있어요. 그걸 좀 봐봐. 거기 저렇게 환한 웃음 짓고 있는 것이 내 남편이야. 할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좋을까요? 제 남편이 후레자식인 한 남자와 제 손녀딸이 약혼하려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우연이 아닌 것 같네요. 할머니도 제 남편을 봤던 적이 있으시겠어요. 정말 기이한 일이에요. 내가 그동안 힘들어하고 슬퍼했던 이유가 그 자식 때문이라니 낯짝이 음흉하다고 느꼈다는 말이 맞는 것일까요? 그냥 그놈의 얼굴 한번 보려고 욕을 해주려 했는데 오늘은 제대로 걸렸습니다. 나쁜 놈이 감히 여자들을 해치려 들어서 아이고 가만두겠지만. 할머니의 말은 놀라웠어요. 남편과 언약식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할머니는 손녀라고 했고 전 정말 기가 막혔고 당황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곧장 언약식장으로 들어가셔서 성스러운 몸으로 제 남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나도 놀랐죠. 직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 놀라서 할머니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할머니의 힘은 참 대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뿌리치고 나쁜 놈의 새끼에게 달려들었어요. 너는 두 여자를 가운데서 가지고 놀아. 이 어리석은 풍남한 놈이 내가 그냥 내 지팡이가 어디 있는지 알겠니? 할머니, 왜 이러세요? 제 약혼자에게 너무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축하하다고 하더니 이유 없이 내 할머니를
무슨 오해가 있으신 건가요? 제정신을 차리고 효리나 할머니, 요양원에 다시 모셔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제정신은 너도 아니야? 미친 유부남, 어디서 다른 사람과 언약식을 했...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김우재군 안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알고서도 강행했나요? 네, 유부남이에요. 결혼 4년 차인 유부남이죠. 유부남이 뭔지 아시면서 결혼 안 했다고 했었잖아요. 김 교수, 이것에 대해 말해보라고. 그리고 감에 내 딸을 논봐 내가 이렇게 골고루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구나.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을 못 견디죠. 이 사람은 나에게 3억을 투자했었어요. 그런데 교수가 되자마자 바로 이혼하자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봉을 잡았네. 그렇게 이혼하자고 한 것에 대해 너는 내가 그냥 물러날 줄 알았나? 내가 말한 바에 따르면 그 대학의 총장님과 총장님의 부인은 쓰러지기 직전이었지만 할머니께서 어디서 그 힘이 나신지 차려져 있던 김치를 들고 와서 제 남편의 기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저도 힘을 내어 남편을 지원하며 악세기를 시작했어요. 이후 그 자식아 가관으로 우리 소녀를 상대하려 하고 우리 손녀 같은 소희에게 돈을 거두려 하며 나가 인사를 나갈 때부터 나는 뭔가 불쾌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는 그렇겠지, 뻔뻔한 자식아. 내가 힘이 남아도는 한 더 크게 혼내줬을 텐데. 아이고, 어머나. 할머니께서 그만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소중한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사정이 있으신 걸 모르겠든 모르겠지만 부탁이니까 그만하세요. 그만둬. 뭐야? 너가 그런 인간이구나. 문제지.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면서 너도 좀 자준 먹어야지. 뻔뻔한 모양에. 이러다가 할머니 여기. 잡채 있어요. 이거로 제대로 뺨 다짐을 날려버릴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용서할 줄 알고 사악하다 이상해서 그래 이혼하자. 내가 교수가 얼마나 해먹을지 몰라도 총장님이 조용히 있을까? 그런 구천모 같은 모습에 정신 차려. 너가 우리 아들의 혼인을 망치다니.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 교수의 아들에게 방해를 받아 너도 그렇게 되었구나. 말은 똑바로 해. 제발 인생은 자기가 말리는 거야. 욕심을 부릴수록 끝이 없어. 당신들의 끝은 여기야. 알았어. 이제 소송을 준비해. 저 할머니와 언약식 당사자인 총장의 딸과 함께 모자를 묵사발로 만들어 놓았어. 총장의 딸은 아무것도 몰랐었어. 울면서 뛰쳐나가는데 정말 그 모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 한참을 두 모자를 패대기로 치고 나니 기운이 쏟아지고 어이. 일어나 너는 아무 죄도 없어. 오늘부터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힘내. 이런 일에 넘어지지 않도록.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외로웠고 모두가 내 편이 아니라고 느껴졌는데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 손녀와 같으니까 인생을 배웠다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더 값진 사람이라 할머니,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셔서 이제 홀로 서기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앞으로의 일들이 계속 어렵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정말 그 길로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드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을 했고 오늘 언약식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증거 영상 덕분에 제게 남편은 와인 건지 내게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 학교도 잘렸어요. 시간 강사로서도 일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두 모자의 욕심이 문제를 불러왔죠. 전 남편과 깨끗하게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았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재산 분할도 했죠. 남편은 한 번만 용서해주기를 간청했지만 더 이상의 용서는 없었고요. 게다가 그 총장네 집에서도 혼인낙투죄로 곤란한 처지에 놓인 일이 있었어요.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처했죠. 다행히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내어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더라도. 인연은 이렇게 큰 도움을 많이 주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할머니와 연락을 주고받았죠. 할머니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되었어요. 남편이랑 이혼하는 일은 생각지 못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자 이혼을 하는 것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 행복해요. 요양원 봉사를 통해 만난 할머니가 제 은인이 되었어요. 이 순간 인연이 이토록 소중하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마주치는 인연이라도 꼭 소중히 대해 주시길 바라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